탐구 없어요? 탐구 없어. 자, 좋아요. 다시 254. 자, 254 갑니다. 254. 아하, 자, 요거는 역시 계속 마찬가지로 EBS의 초점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1920, 30년대입니다. 1920에서 1930년대 농촌의 실상이죠. 농촌의 피폐함이라고 그랬죠. 피폐함. 요게 EBS의 초점입니다. 초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뭐야? 유치 누구 거야? 유치진에 뭐 나왔어? 토막이 나왔죠? 이거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와 연계될 만한 거를 찾아볼게요. 일단 이걸 간략하게 설명할게. 자, 1번입니다. 토막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거야? 움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정적인 거야. 판잣집. 요즘으로 하면 판잣집보다 더 심한 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해서 아주 음습하고 어두웠죠? 음습하고 어두웠어요. 어두움. 그 다음에 따로 뭐 문패라든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토막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1920년대 농촌, 수탈당한 농촌입니다. 수탈당한 농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그러면 이렇게 수탈당한 농촌이 있으면 나름대로 어떻게 써요? 저항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저항했어요? 누가? 아들. 그죠? 아들이 누구야? 명수의 독립운동이죠? 명수는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그죠? 명수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명수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얘는 뭐로 와요? 유골. 그죠? 유골로 오죠? 명수의 유골. 죽음. 이렇게 되네. 즉, 나름대로 저항을 했지만 요것은 저항의 의미죠? 나름대로 저항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써? 죽어서 온다는 건 무슨 의미야? 바로 실패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좀 빠르게 하고 얘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얘는 2막 구성입니다. 1막과 2막 두 개. 전반부, 후반부에도 좋고요. 1막과 2막. 자, 1막에서는 우리 제시문에, 우리 EBS에 나온 게 1막입니다. 그죠? 명서 있고요. 그 다음 뭐야? 명서에 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수가 큰아들이고, 막내딸이 누구야? 금녀입니다. 금녀. 그런데, 명수는 어떻게 써요? 일본으로 어떻게 해서 돈 벌러 갔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곧 뭐야?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수가 소식이 없어요. 마침 명수의 친구가 일본에 간대요. 걔가 누구야? 영식. 응? 아니, 알죠. 왜 이래? 3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말이에요. 알겠어. 3조에게 어떻게 써? 명수 소식을 부탁합니다. 명수 소식을 부탁해. 3조야, 너 가면 지금 우리 집 이거 봐라. 이렇게 가게가 기울고 있으니까 꼭 빨리 알려줘야 한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일본에 갈 돈은 어떻게 마련했냐? 했더니 3조가 땅을 팔았죠.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또 땅에 대한 개념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일본에서 여기로 연락이 오죠. 3조가 보낸 건 아니고 누군가가 연락을 보냅니다. 뭐가 와요? 명수의 투옥 소식이 들어옵니다. 투옥 소식. 경찰에 잡혔다. 이런 소식이 와요. 그럼 누가 믿어? 누가 안 믿어? 명서. 엄마. 그죠? 명서의 처에 정신이상. 명서의 처가 정신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요. 당연히 믿지 않겠죠? 아유, 그 그림은 아니야. 내 아들은 아닐 거야. 그게 더 심해져서 명서의 처는 정신 이상. 명서는 아예 믿지 않습니다.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하냐? 이거. 그런데 이제 제 2막으로 가면 이제 뭐가 와요? 무서운 사연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사연이라고 와요. 이게 뭐겠어요? 아직 안 죽었어. 명수의 종신형. 재판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요? 종신형이래요. 종신징역이래요. 죽을 때까지 징역 살아야 한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금녀와 그 다음에 명서의 처의 대응 방식이 좀 달라요. 처가 금녀 같은 경우는요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빠가 독립운동한 건 자랑스러운 일거야. 오빠의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인식합니다. 그게 금녀였고요. 그 다음에 명서의 처는요 정신 이상 증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징역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뭐야? 징역 산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럼 말도 안 돼 이거야. 징역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데 오늘 하는 거 봤을 때 우리 집에 아주 좋은 이렇게 쓸데가 없는 소식이 오는 거 봤을 때 아주 꿈은 반대라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얘들은 뭐 하냐면 토막에 드디어 빛이 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모기가 지나갔어? 토막에 무역 서기가 날 것이다. 서기라고 한다면 뭐냐면 상서로운 빛.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일 거라 같았지만 뭐가 오죠? 뭐가 와요? 시체가 온다고요? 너무 심하잖아. 명수의 유골함이 오죠? 그죠? 유골이 옵니다. 결국 명수의 유골이 왔다는 건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일 테고, 그러면 어떻게 써요? 가족들이 난리 나겠죠? 가족들의 절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신 이상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우리 아가 또 다시 돌아왔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들 슬퍼하지 마세요. 오빠는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오빠가 죽어서도 가족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체 내용이었군요. 이게 뭐라고요? 토막이라고 써있구나. 토막이요. 됐어, 토막. 토막이라 하면 1920년대 수탈당한 농촌 자체를 의미합니다. 죽어서도 가족을 지킬 것 동글동글 희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유치진의 토막이 나왔다니, 자, 사실은 토막은 배경이 20년대고요. 요번엔 30년대 배경글을 찾아볼게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야. 오히려 저는 이쪽에다 초점을 둬야겠다. 유사 작품인 요 놈에 더 초점을 두자. 아직 안 썼냐? 얼른 써. 하나 빼먹었다. 토막에서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써? 슈. 바람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어떻게 써? 명수 요걸 오기 전에 뭐가 나와? 슈. 바람 소리가 납니다.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 때마다 뭐야? 바람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 체크. 뭐야, 빨리. 왜 이렇게 오래 써? 써? 자, 이제 됐어? 했어? 야, 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난리야? 자, 이제 하나 더 할게. 이번에는 요 놈이 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토막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30년대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농촌의 피폐함, 수탈된 것은 우리 농민 때문이 아니죠. 그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요번에는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반부 해볼게요. 얘는 3막 구성인데요. 1막과 1장. 1막, 2막. 3막이니까 1막, 2막입니다. 전반부라고 해도 좋고 1막, 2막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놈은요,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 자, 이 소는, 이거는 아까 토막이 1920년대에 수탈당한 농촌을 상징한다면, 요 놈은 바로 우리 농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농촌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상징물. 농촌 공동체의 상징물. 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민족의 혼 정도 생각하자. 민족의 혼 정도의 상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의 주인공은 아버지 국서입니다. 국서. 국서는 이 소를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느 소보다도 힘이 세고 어느 소보다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 짓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자랑스러워. 거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야. 자기가 못 먹어도 소는 어떻게 해서 배불리 먹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면 소는 여물 같은 거 먹고 풀 같은 거 먹으니까 어디 가서도 풀을 항상 하나는 갖고 와서 소를 먹여요. 그런데 여기에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누구냐면 말똥입니다. 말똥이가 큰아들인데, 말똥이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 이름이 뭐야? 귀찬입니다. 귀찬이. 사랑하는 여자는 귀찬인데, 어느 날 귀찬이가 오더니 말똥이랑 헤어지자고 합니다. 말똥아, 헤어져야 돼 해요. 왜? 내가 싫어졌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빠가 날 일본에 팔았어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먹고 살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딸을 팝니다. 딸을 팔아요. 일본에 딸을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말똥이가 안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네가 돈을 갚아줄래? 기다려, 내가 무조건 갚아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똥이는 국서한테 찾아갑니다. 국서한테 가서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 결혼하려는데 뭐 하냐면 바로 귀찬이가 일본에 팔려가니까 돈을 마련해 달라는 거야. 그럼 또 국서는 돈이 어디 있어요? 뭘로 마련해야 돼? 소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소를 팔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서는 소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소를 팔자고 떼를 씁니다. 왜냐하면 귀찬이의 빚을 갚아요. 귀찬이의 빚을 갚고자. 귀찬이의 빚을 갚아야 말똥이가 결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빠에 가서 계속 조릅니다. 팔자, 나 결혼할 거야. 돈이 필요해. 귀찬이 팔려간단 말이야, 아빠. 안 돼, 이러면 새끼야. 막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서는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말똥이만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뭐야? 소똥이.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럼 이름이 뭐야? 개똥입니다. 그죠? 말똥이 좀 크고, 그다음 소똥이. 개똥이, 야이씨. 개똥이 나도 헷갈리네. 개똥이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야. 근데 이 개똥이는요, 우리가 일을 해봐야 20, 30년대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얘도 뭐냐면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아빠, 내가 나한테 돈만 좀 주면 내가 중국 가서 장사하면 돈 많이 번단 말이야. 나 돈 좀 줘. 돈이 어디 있는데? 이거 소 팔자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장사 미천을 얻어야겠어요. 미천을 얻고자 합니다. 뭐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그런데 말똥이가 막 하는데도 국서는 너무 자랑스러운 내 가족 같은 건데 어떻게 파냐, 이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나올 거냐면 마름 등장이요. 당연히 얘는 나쁜 놈이라고 치고 시작해야죠. 그죠? 자, 마름은 이 국서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저것을 빼앗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죠? 빚이 있는데 저걸 갖고 날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야? 빚을 청산하고자. 저 소를 통해서 빚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즉 마름과 지주는 저걸 뺏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국서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내 가족 같은 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서가 그 자랑스러운 소를 팔기로 합니다. 그죠? 귀찬이네 빚을 갚고자 합니다. 갚고자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돌고 도는 거야. 그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마름과 지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름과 지주는 어떻게 써? 저 소를 담보로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소가 없어지면 자기 돈을 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름이 뭘 가져가? 소를 빼앗아 갑니다. 소를 빼앗아 가요. 그랬더니 가족에서 누구를 의심해? 누가 팔았어? 개똥이가 팔았다고 다 의심합니다. 아빠 나는 아직 실행에 옮긴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라고 해서 한바탕 의심을 합니다. 이게 1막과 2막의 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요. 후반부 이제 마지막이겠죠? 3막입니다. 3막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마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소를 빼앗아간 상태입니다. 소를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간 지금 상태입니다. 요 상태야. 요 상태에서 국서가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얘를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근데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지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고자 하지만 소송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타나? 말똥이. 말똥이는 어떻게 써? 귀찬이가 어디 갔어? 그죠? 귀찬이가 일본으로 팔려갔습니다. 일본으로 팔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 말똥이네, 그 국선에 귀찬이 빚을 갚은데, 야, 빨리 가서 그거 뺏어와, 새끼야! 누가 지시했어? 누가 지시했을까? 야, 빨리 가서 그 소만 없어지게 전에 빨리 갖고 와! 누가 지시했어? 그죠? 지주겠죠? 마름이 아까 뺏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지주가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똥이 입장에서 어떻게 써? 빡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얘.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죠? 불을 질러서 주제소로 잡혀가요. 잡혀가는 이런 상태고, 그런데 어느 날 소는 빼앗겼죠. 근데 소가 마름을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어색한가 보죠. 소가 마름을 들이받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써? 잉! 박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가 돌아온 거야. 그죠? 이 글의 제목은요? 이거 제목은요? 그냥 잘 들었어요? 늘 이런 식이야? 나만 얘기하고? 이거의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작가는 누구예요? 작가 누구야? 이래씨. 유치진. 그렇죠, 유치진입니다. 유치진의 제목은요? 제목이 있어요 지금. 뭐? 소요? 소송. 아니야? 소가 돌아옴. 여러분이 어디서 감동을 받았어요? 돌아온 소? 소가 돌아옴. 기우요? 기우 소우자 써 기우? 소가 돌아온 소 귀우. 귀우. 뭐냐고 이씨. 귀우 손 들어봐. 귀우. 돌아온 소. 소가 돌아옴. 와우, 역시 소였습니다. 유치진의 소였습니다. 소. 자, 요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토막은 20년대입니다. 20년대, 이건 30년대였고요. 오히려 토막보다는 이쪽 소 쪽에다 초점을 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자, 그럼 나머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수업할 때는 뭐도 알려줬냐면 유사작품으로 뭐도 알려줬죠? 개용목 소설에서 뭐 알려줬게?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맨날 자면 어떻게 해서 별이 다 보여요. 별이 5개요. 오성. 웃기고 앉았네. 이씨. 그냥 하는 말이고, 이씨.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나는 집이 만주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배 타고 와서 서울에 와서 아버지를 고향에 묻어주려고 했는데 38선이 생겨버렸어요. 고향에 못 가요, 이제. 아 이거 뭔지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이 없는 거야.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친구는 어떻게 집을 구해? 싸움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이 새끼 하고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야. 힘센 놈이 장땡이야.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휴, 나는 고향으로 갈래 하고 서울역에 왔어요.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고향 친구가 왔죠. 뭐래요? 고양이 망가졌어. 그래, 그 뭐라 가냐? 거기 못 살아 라고 합니다. 뭐야? 불모지. 무슨 소리야? 난 집에 딱 들어가면요 하늘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항상 잘 때 뭐야? 별을 셉니다. 사평면에서. 아는 작품들. 별을 샌다고요. 별 세는 거. 뭐야? 뭐라고요? 별 세는 별. 집이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 지붕이 없는 집인데 그걸 예쁘게 뭐 표현한 겁니다. 지붕이 없다. 동밤 밤에. 개운목이 뭐야? 사람 이름이에요. 뭘까요? 지붕이 없는 집입니다. 헛불. 띄어쓰기. 빙. 별이 별이 훈다. 뭐라고? 별이. 죄송해요. 오. 뭐? 정원아 뭐라고? 별을 했다? 어이야. 별을 한다. 뭘 한다 야 새끼야. 어이 아니에요. 하늘에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당. 뭐라고? 해당. 지금 별이 하나 둘 셋 넷 뭐야 뭐라고? 지금 현다. 현다. 별을 헨다. 지금이 뭐예요? 헨다 현재 새끼야. 현다가 현재예요? 그래 이씨. 아 나 이 무식생이. 아 이게 진짜 처음 듣는데.